안녕하십니까. 토론토 마이베스트홈 대표 리얼터 김일봉입니다. 요즘은 캐나다도 미국 못지않게 그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서 부동산을 사시는 분이나 파시는 분 모두 참 어려움이 큰데요. 더불어서 부동산 중개인, 그 리얼터들에게도 꽤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부동산 중개인의 그 역할과 책임은 우리 이민사회에 있어서는 더욱더 막중하다 할 것인데요. 이 시간에는 저와 같은 이런 부동산 중개인, 리얼터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리얼터라고 하죠.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가 정식 명칭이고요. 캐나다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든 서구 쪽 나라에 이미 가셔서 부동산 중개인을 해보시고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신 분 말고도 이민 오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리얼터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런 궁금증이 상당히 해소되시고 또 그 리얼터가 자신의 직업으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윤곽도 그리고 비전도 가지고 준비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얼터가 되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도 생소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겪고 계시는 그 리얼터 분들께도 다시 한번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내용이 조금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좀 길어지더라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리얼터 직업을 끝까지 그리고 더욱더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으려면은 역시 영어 실력이 첫 번째입니다. 영어가 국어인 나라에 와서 영어 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리얼터 하시는 한인 중에서 영어를 정말 여기 원주민처럼 아주 유창하게 말하고 듣고 그렇게 하시는 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이 아직까지도 그 옛날과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 즉 그 문법 위주로 교육받고 이민 오신 많은 분들의 영어 실력이 특히 말하기와 듣기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영어 능력이 높지 않으면 일에 있어서도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크게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좋은 실적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조금만 더 영어를 여기 캐네디언처럼 잘해서 이곳 그 캐네디언 커뮤니티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사업을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이 한인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토론토에 내가 브로커리지 회사도 몇 개는 세우고 그리고 콘도 빌딩도 몇 개는 지었을 것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도 자주 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영어 실력이 그 사업 활동 반경을 크게 넓혀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리얼터 자격 시험에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되고 해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영어 좀 딸린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이민 온 그 이민 사회에서 각 나라마다 그 독특한 영어 발음으로 문법도 다 틀리고 되게 그 따따붙다하는 그런 알아듣기 어려운 발음으로도 우리가 듣기에는 웃음이 나오는 발음이지만 하지만 다들 그런 발음으로도 자신 있게 말하고 그런 식으로 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도 스스로 그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자신 있게 해나가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미리 주눅 들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더 문제지요. 잘 안 돼도 그렇게 그 다른 나라 에이전트처럼 해나가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러다가 점점 자신감도 붙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어를 더 잘한다면 그만큼 더 날개를 달고 활동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영어 잘하는 우리 한인 1.5세 젊은이들도 대학 졸업하고 처음 사회생활을 이 리얼터로 시작하는 분들도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다른 한인들은 갖고 있지 못하는 그 영어라는 최고의 최첨단 무기를 하나 더 갖고 있는 셈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정말 크게 성장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누구보다도 크다는 것을 아시고 꼭 크게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 눈엔 그렇게 눈에 띄게 성장해가는 그런 젊은 리얼터가 잘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어려움을 겪는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것이 그분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가시면 잘 되실 겁니다. 둘째로 이 리얼터의 직업은 이곳에서는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이곳 이민사회에서의 중개인은 한국의 중개인과 같은 그런 개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민생활에서의 그 많은 일이 이 중개인으로부터 시작되고 나누어지고 계속 파생되어 나갑니다. 예를 들면 매매 한 건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연결해서 등기를 해야 하고요. 손님 사정에 꼭 맞는 모기지 브로커나 은행을 연결해서 대출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 대출할 때는 감정사, 또 집을 검사할 때는 인스펙터, 또 집을 또 고치기 위해서는 리노베이션 업자라든가 건축업자를, 또 집을 팔 때나 팔기 위해서 집을 꾸미기 위해서는 스테이저나 페인터를 연결하고 사진사도 연결해야 됩니다. 계약 한건만을 위해서도 이 같은 많은 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외 여러 방면에서 파생되는 일은 더 수없이 많습니다. 이 리얼터는 특히 초기 이민자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민사회에는 처음 이민 온 가족에 대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공항에 내려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이민자 가족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 잘 돼 있어서 이민 오시기 전에 참 많은 정보들을 갖고 오십니다만, 반대로 잘못된 정보들도 많아서 오히려 또 해가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처음 중개인을 누구를 선정해서 계속 도움을 받느냐 하는 것은 이민자의 앞으로의 그 가정 경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믿을 만한 분으로 잘 정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중개인은 이민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가장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나눠주고 도와주는 직업으로 이 캐나다 사회 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하이어라키에 속하는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셋째로 많이 알아야 합니다. 중개인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면 당연히 중개인은 부동산 계약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이곳 생활 전반에 대해서 경험과 그에 따른 노하우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물 박사라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손님께 콘도나 하우스를 분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에는 손님께 맞는 가장 좋은 유닛을 가장 싸고 좋은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그 개발사로부터 플래티넘 에이전트로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단히 실력을 쌓고 노력해야 되고요. 변호사나 모기 전문가, 그리고 기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매매와 관련된 직업군의 사람들도 당연히 최고의 평판을 갖는 전문가들하고 한 팀이 돼서 일이 생길 때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갖춰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실력, 즉 고객이 분양을 받거나 집을 사거나 팔 때 그 고객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낼 수 있도록 그 고객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과 잠재력을 구분해서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서 바로바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만큼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 정도의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고 많은 거래를 통한 경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초기 중개인은 손님들한테 이분은 전문 지식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오로지 손님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뛰고 있구나 하고 손님이 느낀다면 손님은 감동을 하게 되고요. 계속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리얼터 초기에는 손님을 정직하게 대하고 진심을 다한 열정만이 첫 번째 최대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손님들이 이미 지역을 다 알고 어느 정도는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나서 중개인을 만나기 때문에 중개인은 그 손님이 원하는 매물을 보여주고 계약시켜주는 일이 주 업무일 것입니다만, 이곳 이민사회 리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얼터의 능력에 따라서 고객의 그 앞으로의 가정 경제가 크게 부흥할 수도 있고 크게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리얼터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한 가정의 거의 전 재산을 믿고 맡겼을 때, 그 전 재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 중개인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잘된 거래로 손님이 만족하고 행복해지면 그런 만큼 중개인의 보람과 자부심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리얼터라는 직업은 오로지 고객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그 부동산 교육 첫 번째 첫 시간에 강조하는 그 직업의식만 확실히 있다면 중개인 스스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전문 지식을 같이 하는데 꼭 들어가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절대 아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정 노동이라 생각돼도 이겨내야 됩니다. 리얼터 일을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크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직업은 그동안 살면서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성향의 손님도 나의 클라이언트, 나의 고객으로 삼고 그 손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한 팀이 돼서 같이 진행하는 서비스업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감정 노동을 심하게 겪어야 하는 손님도 가끔 또는 자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자존감도 크게 상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 하나 하며 상당히
정신적인 압박감도 오고요.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젊은 리얼터분들에게는 즉 그만큼 어려움을 이겨내왔던 사회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이런 심한 감정 노동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합니다. 저도 초기엔 꽤 많이 겪었고 요즘도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가끔 비슷한 경험들을 겪습니다. 저는 제 허리에 또 하나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경험이나 기억은 모두 이 별도의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 너무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좋지 않은 경험들이 본인의 실적이나 수입이 좋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이거 부동산도 경기 사이클이 있는데요. 경기 하락기에는 실적이 좋았던 에이전트들도 수입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경기도 최악이고 수입도 거의 없고 나쁜 일도 계속 쌓이고 결국 삼중고로 버티지 못하고 리얼터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상 중개인 되고 3년 이내에 1년 실적이 한 건 또는 전혀 없어서 장롱면허로 거의 일 안 하거나 포기하는 비율이 70% 내외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전체 중개인 중에서 실적 상위 20%가 전체 거래의 7, 80%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중개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 포기한다면, 그렇다면 거꾸로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그 상위 30% 이내는 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적응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 둘 성취감을 맛보고 점점 그것들이 즐거움으로 쌓이게 되면 실적은 자기도 모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보람과 즐거움으로 일하기만 된다면 이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높은 실적의 위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어떤 직업보다도 높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에 민감해서 수입이 일정치 않습니다. 먼저 리얼터 직업을 하면서 버는 수입에서 경비로 지출되는 항목을 말씀드려 볼까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일단 리얼터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중개료는 80대 20, 90대 10 이런 비율로 소속 브로커리지 회사와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협회에 매년 내는 등록비, 갱신비, 보험료, 그리고 개인적인 광고비하고 차량 유지비, 그리고 이 부동산 서비스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거래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항목도 꽤 많고요. 그리고 고객에게도 들어가는 많은 경비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세가 꽤 높은 세율로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이 모든 항목을 다 합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중개인 될 때 간과하기 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 수입은 매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즉 부동산 경기가 좋은 기간이 있고 나쁜 기간이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 따라 움직이는데요. 나쁠 때는 수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매달 내야 하는 그 고정지출 경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일정 금액은 매년 저축을 하거나 그런 어려움을 대비한 캐시플로우 시스템을 미리 갖추어 놓아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생각지 못하고 지내다가 그런 때가 닥치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다 포함한다면 리얼터의 전체 수입은 일반 직장인의 연봉보다 서너 배, 아무리 적어도 두세 배는 되어야 일반 직장인과 같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내용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중개인 되기 위한 관련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캐나다 이민 가족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안정되는 그날까지 저희 마이베스톰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